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략 부분을 좀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오늘 전체적인 거래대금 최상위에 대우조선해양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 불기둥 마스터님이 미리 장중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 매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회의가 있었던 걸로 그리고 기존부터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좀 인수하고 싶어 했던 하나그룹 쪽으로도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급등, 그리고 하나그룹주들이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의 그 조정폭도 있지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솔루션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에서의 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오히려 하나그룹주들의 편입 관점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문자를 좀 발송하고 있는 중이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변동성의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유롭지는 않지만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갔을 때 2, 3% 등락 범위에서 추가 편입 설정 범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이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됐을 때, 지속이 되게 됐을 때 그 부분을 단기가 아니라 이제 수익 종목으로까지 확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요 기준을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의 최상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지금 몇인가요? 거래대금 1위, 2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2위, 그죠? 실질적인 거래대금 2위. 삼성전자 이외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인데 사실은 이제 더 터져줘야 돼요. 전체 거래대금이 좀 약세를 떼서 그렇고, 화면을 좀 이제 제가 가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의 지금 문자 쌓인 내역도 없네요. 문자 쌓인 그 PPT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대우조선해양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매각 관련된 내용 10시 55분에 예쁜 공디님께서 올려주셨고, 그리고 펀드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지금 뭐 그렇게 뭐 프리미엄이 높지는 않은데, 실적이 올해까지는 여전히 적자 폭이 축소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뭐 태조 이방원 이렇게 형성돼 있더라도 우리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는다의 설정 범위를 솔직히 좀 가지고 있죠. 그 이유가 실적이 아무리 개선됐다 해도 결론적으로는 뭐 저평가 상태가 아니잖아요. 개선된 건 개선된 거고, 추가적으로 시세를 더 이끌어내려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이 실적 개선 폭이 더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어찌됐건 저평가 상태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태조 이방원의 기준에 조선주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대우조선해양의 그 변동성이 확대돼 있고 했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20위 안에 들어오거나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월등히 큰데도 2조를 훌쩍 넘기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하나솔루션의 기준을 대우조선해양의 기준을 일단은 이렇게 다시 풀어서 보겠습니다. 태조 이방원 기준이 있었지만 조선주로서의 기준을 설정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걸로,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진 것이 어느 것 때문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슈의 범위였죠. 그 이슈의 범위라는 건 뭐냐면 매각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슈 부분이 터져 있고, 그러한 내용 부분들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올려드린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태조 이방원의 조선주는 거래대금이 없어서 X를 쳐놨는데, 얘는 조선주로도 뭐 실적 개선 폭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도 놓고 일부는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거래대금 터진 거, 거래대금 터진 이유 기준, 뭐 그런 걸로 기준을 잡겠다.
오늘 기준에 요 이제 내용 보시면은 보도자료 나온 내용 기준에서 26일자 기준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오전에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대우조선해양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우조선을 뭐 하나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준비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그룹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놓여져 있는 가장 육성하겠다 하는 쪽이 하나솔루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란 말이에요. 그쪽에 오늘 뭐 시장의 흐름 부담 요인도 있지만 3% 조정의 부담 요인도 있고 또 하나솔루션은 뭐 기업 분할에 대한 부담 요인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방산주 기준에서도 말도 안 되게 미끄러지고 깨져 내려간 부분이 대우조선해양을 만약에 하나그룹이 인수하게 되면 그러면 작은 부담 요인이 또 부각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급을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매각에 대한 인수에 대한 그 수급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그들 종목을 보고 전략을 다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수급 범위 기준 좀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기준에 이제 개장 초에 예쁜 공대님 올려주시기 전에 9시 33분에 벌써 이미 거래가 수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거래가 수반되어 있고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불기둥 마스터님이 미리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미리 편입 설정 범위를 이게 9월 21일이네. 9월 21일 깜짝 놀랐네. 9월 21일 잠시만요. 9월 21일 맞아요? 9월 21일 그리고 이건 언제? 오늘이잖아요. 9월 26일 매각 이슈에 대해서 이게 21일 맞나요? 21일 매각 이슈 부분이었나요? 그게 다시 한번 공론화된 건가요? 21일 지금 대답해 주세요. 지금 맞나요? 이게? 오케이. 21일 날 이미 벌써 오픈을 해드렸고 그런데 9시 33분에 우리는 사실상 9시 30분까지 전체 거래량이 20% 정도 수준이 터져준다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20%가 터졌다고 쳤을 때 176억이니까 1000억을 넘기기가 다소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가가 더 올라가면 모를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불기둥 마스터님이 9월 21일 날 9시 33분에 올려주셨고 그때도 이제 매각 이슈가 불거져 있었고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안이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 저때 이제 230만 주 터질 때 개별 매매 기준에선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전체 문자 사인 드리기가 버겁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래가 둔화됐었죠. 근데 다시금 이제 이슈가 불거짐으로써 특히 오늘 같은 날 집중돼서 움직임이 나온 그런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21일 날 기준에 뭐 이런 흐름이 있었고 위치를 제가 좀 바꿔놓을게요. 아예 이렇게 해서 21일 날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미 벌써 내용을 올렸었고 그게 이제 9시 33분이고 9시 40분에 그 이슈에 대한 내용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려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26일 기준에 대우조선해양 예쁜공대님이 올려주신 다음에 보도자료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 대한 11시 35분의 내용 그리고 이제 11시 39분에 2만 50원에 13.86%일 때 그때 이제 편입의 기준에 설정 범위의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저가격까지 그건 뭐냐면은 최대 폭의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본 부분이 있는 거예요.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15%까지는 뭔 소리냐면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를 따라붙는 설정 범위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놨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5%까지 특별한 경우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 경우 지금 거래대금 그때 당시 최상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15%까지는 편입 기준은 따라붙을 수 있다. 텍스 전략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 11시 50분에 그 짧은 구간에 고점을 26,00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고점을 26,000원까지. 26,000원까지 끌어올렸는데 우리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26,000원까지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25,000원까지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40만 주 수준에서 뭐 38만 주 뭐 이런 수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38만 주였는데 20만 주 수준으로 줄어들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올리는데 25,000원 수준에 편입을 했더니 26,000원까지 들어올려요. 4%가 들어올려진 거예요. 순식간에. 불과 몇 분 만이에요. 이때 들어갔다고 치면 20분, 39분이 11분 만에. 11분 만에 4%를 들어올렸는데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다시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은 프로그램 이외의 그 수급도 다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에 대한 수급 범위를 그 SM에서 기준을 잡아드렸나요? 하나솔루션 이런 쪽에서 이제 기준 잡아서 올려드린 내용이 있죠. 그 프로그램 수급 범위 내용 SM PPT 하나만 올려줘 보세요. 그 프로그램하고 이 실질적인 외국 기관하고 이제 수급 범위 차이가 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준 잡았을 때가 11시 40분 이때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범위 5분봉으로도 설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이 잡히겠죠. 그런데 11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36만 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6만 주 정도의 매도가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주가는 올라와 있더라도. 그럼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분명히 수급이 유입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이외에. 자,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도 기준을 잡고 그리고 왜 샀는지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일단은 이슈는 불거졌어. 이슈는 불거졌는데 그 이슈 불거졌다고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터졌고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슈 불거졌고 거래가 터졌다고 무조건 들어가느냐? 가격을 이제 적절히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딱 보니 이 11시 23분 기준에서 36만 3천 주 매도했던 프로그램이 이게 11시 우리가 이제 40분에 기준 잡을 때 기준 33분에 이미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이 10분 만에 18만 주 정도가 매수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부분이 급격히 줄은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은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만 쓰는 기준이 되는데 11시 12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11시 33분이었죠. 11시 33분? 11시 23분? 뭐 어찌 됐건 11시 뭐 23분이라고 치고 20분? 좀 이따 한번 차트 다시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 33분 기준에 급격히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5분봉 좀 이따 볼 겁니다. 올라서는 거예요. 쭉.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따라붙은 거고. 따라붙었는데 이 수급이 다시 40만 주대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 버려요. 매도가. 11시 46분에. 죄송합니다. 이제 23만 주고. 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11시 50분에 이제 잠시만요. 예, 방송 중입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8만 주, 40만 주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10분 만에 26,000원 이렇게 올라왔다는 그 10분 만에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 매도가 확산이 돼 버렸어요. 30만 주 넘어가고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원래 편입의 기준을 잡고 추가 편입 위로 올라갈 때도 들여다보는데 프로그램 쪽의 기준을 좀 잡았단 말이죠. 프로그램 쪽 기준을 잡아놨더니 그러면 그 프로그램 기준 잡아놓은 것처럼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그 매도가 나오던 부분이 개선돼서 들어올린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금 좀 움직여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요자락에서 11시 50분 찍고 요자락 12시까지 찍는 요 기준점에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에서 다시 18만 주에서 15만 주가 늘어나 버린 거죠. 누군가가 차익 실현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12시니까 여기까지 기준 잡았을 때 12시까지 기준 잡았을 때 12시에 38만 주. 그러면은 20만 주가 다시 매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저 시점에 차익 실현에 대한 전략 부분을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끊어서 올려드린 겁니다. 끊어서.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11시 50분인데 이때가 프로그램 매도가 한 30만 주가 됐고 그러니까 26,000원 찍고 밀려 내려오니까 1% 조정받은 게 25,700원이에요. 그럼 25,000원에 사서 25,700원이면 700원이니까 3%가 채 안 돼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자. 위로는 안 쫓아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2, 3%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나오는 게 좀 불편하다. 그리고 다시금 밀려 내려갈 때 주가가 다시금 밀려 내려갈 때 그때 프로그램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때 또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지금 이제 2시 33분인데 여전히 프로그램은 이제 42만 주. 밑에서 돌릴 때는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26만 주까지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기준에서 42만 주 찍고 다시 줄어들었다는 거죠. 42만 주, 45만 주 뭐 이렇게 43만 주까지 찍었나요? 그러면서 아마 이때가 이제 25,000원 이탈되고 24,000원 수준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 24,000원 수준까지 내려왔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어디 있어요? 24,000원대. 이게 1시 15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12시 25분 이럴 때는 얼마였어요? 12시 25분. 요 자락. 그럼 25,000원대일 때 42만 7천 주 프로그램 매도 우위가 잡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했으면 가장 좋은 위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저점 찍을 때 한번 봅시다. 1시 15분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1시 15분까지 해서는 다시 42만 43만 주 매도 우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8만 주 그럼 15만 주 정도를 대산 거죠.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에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수급 범위에 얘도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이런 수급 범위에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요 바닥에서 또 잡았다고 했을 때 다시 돌리는데 또 프로그램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 단순한 프로그램 수급 범위에서의 그 매매 전략을 기준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000원까지 내려왔는데 프로그램 다시 그 매도 부분을 축소해서 28만 주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추가 편입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신규 재편입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또 25,500원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또 밀려내려 안타깝게 수급이 꼬이면서 그럼 또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금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장 마감 때까지 나오고 오늘 야간에도 나오고 내일도 또 나올 거예요. 그 보도 자료 때문에 출렁 할 때마다 수급 범위를 외국기관 수급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급 범위를 들여다보면서 전략 기준을 잡아야 된다.
만약에 이제 25,000원에 문자 사인을 받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멈춰 계시고, 변동은 계속 크게 나오니까 멈춰 계시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프로그램 쪽이 만약에 개선이 되면은 제가 추가 편입 문자를 내보낼 거고, 개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는 손절까지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이제 3개를 잘랐는데, 그 먼 기준점까지 놓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먼 기준까지는 놓고 보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 대우조선해양 부분에 요 기준점의 설정 범위, 요 기준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인데,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우리는 어떻게 잡아요? 자,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저쪽에 잠시만요. 전일자의 5번째 주말 원고 자료에서 끄집어 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범위의 거래 대금을 1,000억 원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잡습니다. 1,000억 원의 기준을. 그렇게 해야 전체 거래 대금 최상위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차익 실현 범위도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요.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 1,000억 원의 기준을 아마 금양에서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금양에서 이렇게, 그죠? 거래대금 1,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래야 거래대금 최상위 20에 놓여진다. 이런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그러면 9시 반까지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놓여졌느냐, 1,000억 이상 터졌느냐. 그러니까 11시 39분에 이미 35% 정도, 1,000억에 35%, 350억만 터지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많이 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준의 설정 범위도 명확하게 시간별로 이렇게 잡아드리죠. 그러니까 11시까지 기준이라면은 35% 정도 그 수준. 근데 그걸 넘겼다는 거예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변동 거래량 좀 미리 좀 만들어 놔 주세요.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고, 차익 실현 범위도 고점 대비해서 1%의 기준을 좀 잡아드린 거고. 그래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을 보여드린 거고, 이 프로그램 쪽의 기준점과 함께 추가적으로 또 놓고 보는 부분이 5분봉의 기준에서인데, 저점 대비해서 이제 되돌림의 그런 기준도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도 한번 놓고 볼게요. 대우조선해양에 조금 전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체크해드린 게 이게 11시 23분이네요. 그죠? 11시 23분.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시 13분, 11시 33분, 그 다음에 11시 40분, 11시 50분, 12시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소나 모멘텀 차트의 5분봉의 기준에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거래가 평상시 대비해서 월등히 터져 있었고, 이슈가 불거지면서 엄청난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기준이 매수인 나가는 기준입니다. 요 기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기준이 거래 매매사인 나가는 기준이고, 사실상 오버슈팅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 21일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뭐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되죠. 이렇게. 그렇지 않고 나는 편입을 하는 기준이다 지금.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보다는 추이를 보는 기준이 되겠죠. 추이를 보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번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2, 3% 들어 올리면 이 전저점, 직전의 전저점, 요 전저점의 기준을, 그 기준을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하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런데 이슈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자락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건데, 어찌됐건 저 기준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22,000 뭐 1,000원 기준이니까 한 22,700원, 800원. 그럼 22,700원, 800원이면은 2%면은 대략 500원 잡으면 23,200원. 23,200원이 편입 기준점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손절 범위로 잡고
23,200원, 23,000, 뭐 500원까지도. 그죠? 요 기준까지가 편입의 기준으로 우리는 설정이 되는데 거래량이 또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요.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도 사실은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윗꼬리가 달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양봉으로 편입이 됐겠죠. 형성이 거래가 수반되었고. 그리고 눌림폭이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기서는 일단 관망, 초록 색깔 기준의 관망.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그 들여다놓고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저기에요. 그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다 보니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건데 요 앞전의 흐름에서도 요자락의 기준 있죠? 요자락의 기준을 여기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자락의 기준에서도 재차 이제 편입의 기준점들을 잡는 거죠. 요자락의 기준. 앞전 고점 뭐 돌파하는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대한 따라붙을 수 있는 게 15%까지 최대 폭에 따라붙는 게 이제 15%까지니까 그 상한선 범위도 설정을 한다면 이런 기준이 되겠죠. 15% 25,000원 수준 범위까지 25,000원대까지 올라갈 때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림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이거를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셔도 못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기준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죠? 요 자락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 저 고점은 관망이에요. 왜? 15% 이상 우리는 안 따라붙는다.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고민하는 범위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기준을 잡아서 요 자락에서 1%가 밀리면 24,700원, 25,700원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시죠 라고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예요. 전체 문자를 내보내진 않았단 말이에요. 전체 문자를 내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던 구간이 된다. 채팅방에는 다 올려드렸고 채팅방에는 그렇게 하고 다시 저점 바닥을 찍고 24,000원 살짝 이탈된 범위 정도 되겠네요. 거기서 2%면 24,500원 정도? 24,500원 정도. 거기에 이제 재편입 정도의 기준. 여기서는 만약에 전저점 24,000원 이탈되면 손절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리고 실질 거래가 터지면서의 기준.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재편입할 수 있는 물량 없으신 분들이 신규 편입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의 위치는 뭐예요? 다시 관망이죠. 만약에 물량 갖고 계시면은 차익 실현 저점 물량이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구간이 맞고 만약에 편입 단가 대비해서 뭐 변동이 원체 큰 상태니까 2, 3%의 등락 범위라면은 추가 편입을 고려해 보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단은 관망으로 그죠?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들어왔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오늘 물량이 많이 떠넘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슈가 불거져 있는 상태에 변동성이 커서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프로그램 쪽에 많이 이제 물량이 던져져 있을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수급이 메이저들이 던졌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범위에 거래가 유지되느냐 거래가 유지되면 메이저들의 매수가 손바뀐 매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수로 오늘은 매도다 할지라도 매수로 바뀌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서는 끝까지 그 들여다 보셔야 돼요. 다음 날의 기준도 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도 하고 재편입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의 그 기준점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 앞에 부분은 좀 놓쳐서 못 봤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점의 흐름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요. 우리가 본 거 기준 잡으면 10시 33분에 11시죠. 죄송합니다. 11시 33분에
20분 기준까지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매도가 나왔었죠. 매도 확대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린 이후에 돌릴 때 매수, 그 다음에 고점에서 또 매도, 다시 여기서 또 일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무너지는데 프로그램 쪽이 뭐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거나 위로 치고 올리는 흐름에서 매수가 전환이 되면 그때 또 볼 수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한 템포를 더 보자.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그리고 단기 종목이고 비중 조절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분봉에서의 위치를 좀 본 거고,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슈가 물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대주 지분이 많단 말이에요. 채권단 지분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예전에 이제 급격한 조정이 나오는 뭐 그런 시점, 그때 거래대금 이외에는 지금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란 말이에요.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으로 놓고 봐야죠, 어차피. 근데 오늘 종가까지는 뭐 최근 뭐 2014년 이후, 2015년 이후에서 수년 내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거에 좀 의미를 부여하자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큰 이슈다. 근데 그만큼의 큰 이슈인데 그것을 그냥 이슈로 끝날 건지 가시화될 건지,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을 할 건지, 인정을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다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주봉으로도 이제 뭐 거래대금 최상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월요일 하루의 거래대금이 이 정도라면은, 만약에 이게 큰 이슈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한다면 저런 거래대금, 주봉 단위 거래대금도 다 실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주간 단위 기준은 나중에 또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매직 시그널 부분의 흐름도 다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영선 위쪽으로 올라서 있다. 1차적으로는 저기 먼 뭐 과거는 월봉으로 보고요. 주봉의 기준에서는 평상시 형성돼 있지 않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다. 우리는 이 기준의 캔들 전략 기준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캔들 패턴으로는 매도 사인 나오진 않아요. 캔들 패턴 추세의 범위로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는데, 다만 여기까지는 거래가 없어요. 중립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캔들의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뭐 잉태형으로도 그러면 해석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 파란색 음봉만의 몸통으로 본다면 아랫꼬리, 양봉의 아랫꼬리 몸통으로 봐서 뭐 진행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잉태형이든 장악형이든 해석할 수 있는데, OMA, 20MA 거래량을 넘긴 요 시점을 일단 개별 매매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시점을 월등히 봐야 되죠. 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단발성으로 끝날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매각 이슈가 이제 지속될 건지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슈가 뭐 단발로 끝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거래가 갑자기 또 둔화될 테니까. 둔화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준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는 만약에 거래가 계속 수반이 된다면, 계속 수반이 되어 준다면, 월봉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보시면은 뭐 2020년 이후에 처음 터지는 거래대금이에요. 그죠? 그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죠. 지금의 기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 정도의 기준이라면 뭐 충분히 그 다음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다음 달에 만약 이번 달에 쭈삣되면은 다음 달에 거래대금도 기대 못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때 그러니까 뭐 빠르게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거래대금만 터지면 이쪽도 변동성 종목으로서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 거래대금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그 패턴 부분들을 다 올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잡아놔 드렸던 기준이 캔들 패턴 기준에 틀 변경 완성본 이걸 좀 저도 계속 잡아야 되는데 캔들 틀 변경된 거 다시금 또 주세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 변경된 거 캔들 거를 PPT를 좀 주세요. 주시고 여기에 이제 차트 넣으면서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문자 내역도 오픈을 해서 넣을 겁니다. 어차피 뭐 매수세인이 저렇게 나갔습니다라고 기준을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종가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문자가 이제 저쪽으로 안 넣고 요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 드릴게요. 요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편입 문자까지 나갔고 아쉬운 거는 차익 실현 문자를 내보내 드렸으면 더더욱 좋은데 그 기준을 설정을 못 잡아 드렸고 그 다음에 캔들 패턴 기준 설정 범위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들어 올리면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 내용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쭉 보시면은 교육 자료 내용들을 이제 같이 쭉 올려드리는데 여기서도 같이 볼까요? 지금 요것도 잠깐만요. 교육 자료에서 그렇지 이렇게 교육 자료에서 제가 가져오다 보니까 요게 또 이제 이렇게 엉킨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주말 방송 기준에 1조 이상짜리가 아마 금양의 기준에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 매매 일자별 또 1조 이상 하나솔루션에 있으려나요? 자 일단은 2% 가격 반발력 나오면은 편입합니다. 그것도 교육자료 좀 주세요. 주시고 1조 이하 여기는 또 1조 이하로 잘못 들어가 있나? 아 이거는 이제 사료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건 마무리 할 테니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1조 이상 이 표 여기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2% 이상 들어 올리면 뭐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갑니다. 이것도 수정을 해서 넣어 주시고 그리고 추가 편입 여부는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 이후에 기준을 좀 잡을 거고 SM의 기준은 전체 문자 기준보다 VIP 방 기준의 SM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그래서 뭐 추가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원 시장 전체적인 영향 때문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5% 추가 15% 신규 편입자의 기준 그렇게 하시고 일단 뭐 전체로 나갈게요. 전체로 나가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대우조선 행이고요. 일단은 하여간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혼자 하기 힘드시다 하신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 기준에 전화하시고 나도 함께 가고 싶어요 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매직 계산기 이렇게 올려드린 것처럼 변동성 매매 기준을 불기둥 마스터님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무지하게 뭐 하기 힘들고 뭐 3%까지 밀고 내려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마감 이후에 수급 하락을 보면서 마감 전략을 또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시황도 그렇고 지금은 종목별로 깜깜하죠. 이게 지금 제대로 뭐 편입이 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외국 기관은 사고 있는지 주가 밀리는 것만큼 뭐 수급도 꼬여진 건지 예? 그렇게 해서 주력 포트폴리오만 잘 채워놔도 이번 기준에 지난번에 놓치신 6월 말 7월 달 이후부터 300포인트 올라올 때 그 수익 범위를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올려드리고 대우조선해양 전략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일단은 저점 편입의 문자는 수급 보면서 대처를 해드릴 거고요. 수급이 꼬이면 오히려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처럼 스스로 매매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오케이.